안녕하세요. 도덕경. 그중에서도 제48장 일손장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위학일익, 위학일익. 세속의 학문을 하는 것은 날로 지식을 보태는 것이다. 이건 우리한테 참 익숙한 개념이죠. 배우고, 익히고,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해가는 그 과정이요. 그렇죠.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딱 맞는 말입니다. 여기에 대한 주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무욕진 기소능, 익기 소습, 무욕진 기소능, 익기 소습입니다. 해석을 해보면요.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능한 바를 나아가게 하고 자신이 익힌 바를 더하고자 힘쓴다는 뜻이다, 입니다. 네, 이 주석은 위학일익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. 힘쓸 무자하고 하고자 할 욕자가 쓰였어요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막 발전시키고 진기소능, 또 이미 알고 있거나 익숙한 것들을 더욱 늘려나가려고 애쓴다는 겁니다. 끊임없이 외부의 지식과 기술을 자기 안으로 가져와서 쌓아가는 그야말로 더하기의 과정인 거죠. 네, 아주 명확하네요.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위도 일손, 도를 행하는 것은 날로 욕심이나 집착을 덜어내는 것이다. 오, 학문과는 완전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네요.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라니. 바로 이 지점이 노자 철학의 독특함이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도를 추구하는 길의 본질이 드러나는데요. 핵심은 역시 덜어낼 손자에 있죠. 이 글자가 단순히 줄이다, 덜다 하는 의미 말고요. 일타, 손해보다 해치다는 뜻까지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좀 해로운 것들을 제거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죠. 아, 그러고 보니까 이 손자가 들어간 고사성어들이 자료에 있었네요. 예를 들면 손자 사무 또는 삼손요. 이건 사귀면 해가 되는, 그러니까 덜어내야 할 친구 유형을 말한다고 하고요. 우리가 잘 아는 명예훼손은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해로운 행위고요. 또 손자 삼요라는 것도 있는데 좋아하면 해가 되는 세 가지 즐거움, 그러니까 교만, 사치, 편안한 놀이, 주색 잡기 같은 걸 경계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. 전부 다 덜어내야 할 것, 좀 과하거나 부정적인 측면을 가리키는군요. 노자가 말하는 덜어냄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런 인위적이고 과도한 것들, 부정적인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. 그럼 왜 덜어내야 하는가?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주석이 있어요. 무욕 반 휴모야. 한국식 도금으로는 무욕 반 허무야입니다. 해석은 도를 행하는 사람은 허무, 휴무로 돌아가고자 힘쓴다는 뜻이다, 입니다. 여기서 허무, 휴무라는 말이요.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,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합니다. 오히려 아무런 인위적인 욕심이나 편견, 또 고정관념 같은 게 없는 본래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, 근원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. 즉, 위도일손이라는 건 마음속에 온갖 욕망, 아집, 불필요한 지식들, 이런 것들을 계속 덜어내고 비워내서요. 꾸밈 없고 텅 빈 본래의 허무 상태로 돌아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쌓아서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서 본질에 다가서는 것이죠.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허무의 상태에 가까워진다.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세 번째 구절이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손지우손 이지어무 위, 무위, 무불위,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에 이르면 억지로 하는 것이 없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. 와, 이거 정말 역설의 극지네요. 덜어냄의 최종 단계가 무위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이룬다니. 주석을 통해서 그 논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해보죠. 유위 즉 유소실, 고 무위 내 무소분리야. 한국식 도금으로는 유위 즉 유소실, 고 무위 내 무소분리야입니다. 해석하면 인위적으로 함이 있으면 곧 잃는 바가 있다. 그러므로 억지로 함이 없어야 곧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. 무소불위입니다. 이 주석은 무위가 왜 무불위로 이어지는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. 유위,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요.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, 부작용, 즉
잃는 것을 수반한다는 겁니다. 하지만 무위, 즉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상태에서는 그런 인위적인 조작과 그로 인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걸림없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입니다. 그리고 이런 무의의 원리가 단순히 개인의 마음 다스림을 넘어서서 천하를 얻고 다스리는 정치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 같아요. 다음 구절이죠. 취천하 상이 무사. 천하를 취하는 것은 늘 일삼음이 없음으로써 한다. 여기서 무사는 그냥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일을 만들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미. 즉 앞에서 말한 무의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군요. 나라를 다스리는 그 큰 일조차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무사는 무위의 어떤 정치적, 사회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주석이 힌트를 줍니다. 동상이냐, 한국식 도금으로는 동상이냐입니다. 해석은 천하를 취하는 자는 움직일 때, 늘 상황과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. 는 뜻이다. 입니다. 이날인자가 핵심입니다. 통치자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고집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. 항상 변화하는 외부 상황과 사물의 자연스러운 이치, 즉 인을 따르고 그것에 순응해서 움직이는 것, 그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무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. 다음 구절. 급기유사. 급기요사, 그 통치자가 일삼음이 있기에 이르면 여기서 미칠 급자는 주에 이르다, 하게 되다 이런 의미를 쓰였군요. 이 글자가 들어간 과유불급이라는 유명한 성어도 있죠.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. 중용을 말하는데요. 여기서 유사는 바로 그 지나친 상태, 즉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무사의 정반대 개념이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유사, 즉 억지로 일을 만들고 간섭하는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음 주석이 딱 꼬집어 말합니다. 자기조야입니다. 자기조야. 해석은 자기로부터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. 입니다. 자기로부터 만들어낸 인위적인 행위.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 같은데요. 마지막 구절이 그 결론을 내립니다. 부족이 취천하.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. 앞서 말한 자기조야, 즉 자신 안의 욕심이나 계획에서 비롯된 인위적인 유사로는 결국 천하를 얻거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이군요. 무사와는 정반대의 결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왜 유사가 천하를 취하기에 부족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마지막 주석이 명확하게 제시합니다. 실통보냐, 한국식 도금으로는 실통보냐입니다. 해석은 천하를 통솔하는 근본을 잃었다는 뜻이다입니다. 인위적인 행위, 즉 유사는 천하 만물을 아우르고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즉 자연의 순리, 만물의 본성을 따르는 통치의 기본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뿌리를 놓쳤으니 어떻게 거대한 천하를 얻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. 이로써 왜 덜어냄을 통해 무위와 무사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.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.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